선생님, 제가 본 걸 믿으시겠어요? 그 사람은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미녀가 그만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안 된다뇨. 그럼 왜 선생님의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죠? 저도 느껴요. 선생님도 원하고 있잖아요. 지훈, 내가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을 해치지 않을게요. 단지 선생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지훈. 이건 우리가 선생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지훈, 나를 놓지 마. 도윤은 18살의 소년으로서 뛰어난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로도 주목받는 존재였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진 그는 늘 학교의 중심에 있었고 반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선생님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햇살처럼 주변을 밝혔고 여학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아직도 18 소년의 순수함과 설렘이 남아 있었다. 처음 느끼는 설렘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은 수연 선생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을 두드렸다. 수연은 부드럽지만 냉철한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다. 도윤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동구 명문 고등학교의 화학교사로서 누구보다 엄격하고 냉정한 이미지였다. 수업 중 그녀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녀가 입는 단정한 정장과 가끔 입는 고전 한복은 그녀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수연은 교실에서는 철저히 냉정했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결핍이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었다. 낮에는 교실 안에서 영감을 주는 선생님이었지만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정적과 싸워야 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무역업자였고 길게는 몇 달씩 연락도 없이 지냈다. 단문 문자 몇 개와 짧은 통화 외엔 아무 교류도 없었다. 결혼 초기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함과 연결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집은 성북동의 조용한 한옥이었다. 크림색 벽과 오래된 목재 가구에서 풍기는 나무 향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마치 날개가 묶인 새처럼 그녀는 책임과 도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매일 밤 문을 잠그는 소리는 오늘도 혼자야라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고 가끔은 그런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이 밀려왔다. 창밖으로 해 진력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식어버린 홍차를 들고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저 조용한 일상의 단면처럼 보였지만 그 속엔 말 못할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점점 연락을 줄였고 어느새 당연한 일이라는 이름의 무관심이 모든 대화를 대체했다. 그리움과 외로움은 무거운 검은 커튼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었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포옹과 온기, 다정한 눈빛조차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 외로움 속에서 도윤은 그녀의 교실에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일주일에 2~3번 수연의 집으로 과외를 받으러 갔다. 그 한옥은 아담하면서도 깔끔했고 정갈한 다다미방과 가지런히 꽂힌 책들이 눈에 띄었다. 집안엔 은은한 녹차 향이 퍼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늘 일정한 톤으로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했다. 오늘은 시험 대비 문제지를 풀어볼 거예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지만 그녀가 몸을 기울일 때마다 자연스레 그녀의 흰 손목, 단정하게 올린 머리카락에 눈이 머물렀다. 수연 선생님. 그는 혼잣말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수연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시선은 탐색하듯 예리했다. 도윤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고 억지로 책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그녀에게 향해 있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갑작스러운 빗방울이 지붕 위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볍게 똑똑거리던 소리가 곧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이는 번개가 방안을 잠시 밝히고 사라졌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이야. 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점검했고 그때 차가운 물방울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고개를 들자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반응할 틈도 없이 또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을 때렸고 이어서 얇은 블라우스에 떨어져 천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양동이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 하지만 수연이 방중앙으로 향하다가 물이 고인 카페트 모서리에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얇은 옷은 점점 더 물에 젖어갔다. 지훈은 놀라 달려와 무릎을 꿇고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점점 얼어붙었고 얇은 블라우스에 비해 젖은 그녀의 실루엣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몸의 곡선과 하얀 피부가 천을 통해 아련히 비쳤고 공기는 갑작스럽게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눈을 뗄 수 없었다. 수연도 그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몸이 굳었지만 그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끼자 이상한 감정이 서서히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바깥에선 여전히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는 순간 미묘한 전류 같은 감각이 두 사람의 몸을 타고 흘렀다. 수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아주 잠깐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고 떨리는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빗물은 여전히 그녀의 목선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하얀 피부는 차가운 물에 젖어 반짝였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열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서 말문이 막혔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어느새 눈빛이 남자의 것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수연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 열기는 떨리는 손끝까지 전달되었다. 추위는 점점 잊혔고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이 다시 말했다. 선생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싸며 속삭였다. 수연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눈빛 속에는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갈망만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무언의 항복이라도 하듯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지훈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방 안을 밝히는 희미한 노란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었고 그녀의 얼굴을 따라 손끝이 부드럽게 흘렀다. 수연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럽고 느렸지만 점점 깊어지는 숨결과 함께 키스는 격렬해졌다. 서로를 갈망하던 감정이 폭발하듯 입술과 입술이 부딪히며 열기를 더해갔다. 수연의 손은 지훈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지훈은 그녀를 살며시 끌어안았다. 그 끌어안음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다. 그녀가 오랫동안 갈망했던 외로움 속에서 찾고 싶었던 온기와 연결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았다. 단지 몸이 반응하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그의 체온이 그녀에게 스며들었고 얇은 옷을 통해 전달되는 뜨거운 숨결이 피부를 자극했다. 그들은 마치 서로를 삼킬 듯이 서로에게 매달렸다. 방 안은 점점 숨막힐 듯 뜨거워졌고 빗소리는 그들의 신음과 얽혀 음악처럼 울렸다. 수연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을 깨달았다. 도덕도, 규칙도, 책임도 모두 잊은 채 그녀는 자신을 그의 품에 맡겼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따라 올라갔고 몸은 더 가까워졌다. 뜨거운 입맞춤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지훈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그녀의 귀에 들렸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 속에서 천천히 수연의 품에 파묻혔다. 그녀의 체온은 너무 따뜻해서 마치 세상에 어떤 상처도 있게 만들 정도였다. 조용한 한옥 안에서 은은한 등불 아래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수연의 손끝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지훈의 손길은 떨리면서도 점점 단단해졌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감싸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한때는 자신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던 이 순간이 지금은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을 토해내듯 지훈의 품에 안겼고 지훈은 그런 그녀를 누구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었다. 밤이 깊어가며 한옥의 마루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고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다. 몇 시간 후 수연은 지훈의 가슴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또렷했다.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수연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처음으로 깊은 안정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작게 울리는 죄책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여자였고 이 사랑이 허락되지 않은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과 함께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 모든 규칙과 도덕을 지우고 싶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은 바로 그 감정의 복잡함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지훈보다 먼저 깨어났다. 그는 침대 옆에서 팔을 베고 깊게 잠들어 있었고 조용히 자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이 무너져 버렸다는 걸 실감했다. 그가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은 밤새도록 놓이지 않았고 그녀는 그 손에서 이상한 안도감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을 틀고 샤워기를 틀었지만 밤새 몸에 남은 온기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동안 자신을 바라봤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를 경험한 눈,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한 눈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슴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절대 들켜선 안 돼.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다시 차분하게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아이라인을 그렸고 입술에는 살짝 붉은 빛을 더했다. 교실에서의 수연으로 돌아가야 했다. 교사이자 아내인 그녀,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학교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여느 때처럼 소란스러웠고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교단에 섰다. 하지만 강해중 문득문득 그녀의 눈빛은 교실 창밖으로 멀어지곤 했다. 도윤, 아니 지훈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애써 머리를 흔들며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날 밤 그의 입술, 눈빛, 그리고 속삭임이 계속 재생되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은 교실로 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상하게 허전한 느낌에 휩싸였다. 매번 과외가 있는 날이면 먼저 와 있던 그가 오늘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녀를 피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밤늦게 그녀의 전화기에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은 가족일이 있어서 못 가요. 선생님, 내일 뵐게요. 그 한 줄의 문장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수연은 이전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인사했고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미소를 보였다. 하지만 그날도 지훈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이틀, 3일이 흘렀고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문을 열자 그곳엔 비에 흠뻑 젖은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 선생님 생일이잖아요. 그녀는 놀란 듯 휴대폰을 확인했다. 정말로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심지어 생일이라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런 날 비를 뚫고 케이크를 들고 찾아온 사람은 남편이 아닌 지훈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촉촉하게 젖은 그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희미한 실내 조명 아래 그의 몸매는 그대로 드러났다. 수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문득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걸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에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오늘만큼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연은 조용히 케이크를 받아들었다. 상자 위에 묻은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끝은 그 차가움을 그대로 느꼈다. 문을 닫고 둘만 남은 집 안은 조용했지만 그 적막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수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감기 걸릴까 봐 걱정됐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얼굴 보니까 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 한쪽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듣지 못했던 진심, 따뜻한 말, 다정한 시선. 지훈의 눈빛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수연은 케이크 상자를 조심히 테이블에 올려두고 말했다. 샤워 먼저 해요. 옷이 너무 젖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은 모습을 보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뺨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수건으로 머리를 말린 채 옷을 갈아입은 지훈이 거실로 나왔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새로 갈아입은 옷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보이게 했다. 수연은 차를 준비하며 물었다.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어요? 지훈은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평소랑 다를 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선생님 생각만 났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췄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내린 잔을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요. 우린.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맺지 못했다.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손끝에 전해지는 진심이 너무도 분명했다. 수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려왔던 장면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하게 울렸다. 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뺨을 스쳤고 이내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닿았다. 이번엔 조심스러움이 아닌 서로를 향한 확신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둘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서로의 몸을 탐하고 마음을 확인하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그대로 드러냈다. 수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속삭였다. 지훈, 나 이제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아. 지훈은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대답했다. 이젠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고 수연은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는 지훈이 조용히 자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고 샤워를 하며 어제의 기억을 떠올렸다. 분명 행복했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지훈이 일어났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일어났어요. 그는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오늘도 같이 있고 싶어요. 학교 가지 말고.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현실로 돌아가야죠. 우린. 그녀의 말은 또다시 흐려졌다.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현실은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는 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줬을 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지훈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연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남편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이름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무미건조했다. 이번 달 말쯤 한국 들어갈 것 같아.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 아픔은 이제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 살고 있었다. 지훈. 그리고 그와 함께한 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다. 며칠 후, 지훈은 가족이 운영하는 호텔 프론트 로비를 지나던 중 익숙한 남자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었고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조여들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바로 수연의 남편, 재현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옆에 있는 젊은 여자였다. 도발적인 옷차림과 화려한 메이크업, 그리고 팔짱을 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며 웃는 모습은 지훈의 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현은 아무렇지도 않게 리셉션 직원에게 방을 예약했고 여자와 함께 객실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마치 수없이 해본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선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놀람,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당장이라도 수연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녀는 방금 상처에서 회복되려 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진실을 들이밀면 무너지지 않을까? 그렇게 지훈은 뒤돌아서며 마음속에서 맹세했다. 내가 반드시 이걸 끝내주겠어. 다음 날, 지훈은 호텔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그는 재현이 젊은 여자와 함께 호텔에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로비에서 나눈 대화를 조용히 캡처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기야, 이제 곧 끝이야. 걔 이름으로 된 부동산 다 정리하면 그 돈으로 해외 나가자. 여자의 목소리에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 아직도 날 믿고 있어? 바보 같지만 그게 좋아. 딱 불쌍한 척 몇 마디 하면 다 넘어가. 그 대화는 지훈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다. 수연이 이런 사람에게 속아 살아간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중요한 장면만 잘라낸 영상을 폰에 저장한 뒤 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수연은 예상치 못한 지훈의 방문에 놀랐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숨가쁘게 말했다. 선생님, 저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수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집 안으로 들였고 지훈은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서 남편 재현과 젊은 여자가 주고받는 대화는 점점 더 선명하게 울렸다.
수연은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 출장 간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어지는 장면에서 지훈은 조용히 시계를 하나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호텔방에서 찾은 거예요. 뒤를 보세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뒤집었다. 시계 뒷면에는 그녀가 새겨준 이름 수연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문구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이 시계는 기념일에 그녀가 정성껏 고르고 직접 건넨 것이었다.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그것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호텔방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설명으로도 용서되지 않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젠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파할 자격도 없어요. 수연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겨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 품은 따뜻했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포옹처럼 깊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를 속이고 모욕하고 외롭게 만든 사람이 따로 있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상처를 껴안아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날 믿어줘서. 날 지켜줘서.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기대었다. 이번에는 망설임도 혼란도 없었다. 그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지난 시간의 상처를 덮어갔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수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고 자신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믿기로 했다. 며칠 후 수연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정리해 놓고 집을 떠났다. 그녀는 더 이상 재현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남아있는 것은 상처뿐이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수연은 단호했다. 이젠 끝이에요. 당신은 나를 너무 오래 외롭게 했고 나는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서류 위에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았고 결혼 반지는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졌다. 반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긴 세월의 종지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내려놓았고 지훈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다. 지훈은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고 수연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어느 날 수연은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웠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 또렷해지는 몸의 변화에 그녀는 불안함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하고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두 줄 그녀는 한참을 테스트기를 들고 서 있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은 요동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이 아이는 실수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녀가 원했던 진심으로 품고 싶은 생명이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지훈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나 임신했어. 지훈은 몇 초간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곧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고마워요. 나 당신과 아이 둘 다 지킬게요. 그는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고 수연은 그의 손길에서 깊은 책임감과 진심을 느꼈다. 이 아이는 둘의 사랑의 증거였다. 이후의 시간은 조용하면서도 특별했다. 수연은 몸을 조심했고 지훈은 그녀를 더없이 소중히 여겼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식단을 함께 계획하며 배에 귀를 대고 말을 걸었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 잘 부탁해.
수연은 그런 지훈을 보며 웃었다. 어느 날 도윤이 거리에서 우연히 수연과 지훈을 보았다. 그는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뒤돌아섰다. 자신의 마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수연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도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뒷모습은 햇살 아래 더욱 따뜻해 보였다. 한편 재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가 의지하던 젊은 여인은 그의 돈이 바닥나자마자 사라졌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그는 수연이 떠난 한옥에 돌아왔지만 그곳엔 그녀의 흔적조차 없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유리 금간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서명된 이혼 서류만이 조용히 그를 맞이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수연의 미소는 이제 더 이상 그를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절망 속에서 무너졌고 오랜 시간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후회했다. 수연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몇 달 후, 수연은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우리 아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고마워. 지켜줘서. 내 삶에 와줘서. 그들의 삶은 조용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고 아이는 그 모든 걸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수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워졌으며 지훈은 한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따스한 여름날 둘은 평소처럼 함께 시장을 다녀오다 동네 미용실 앞에 멈춰섰다. 지훈은 수연을 위해 예약한 스타일링을 준비해두었고 수연은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며 물었다. 이 나이에 내가 새롭게 변해도 될까?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지금이 제일 예뻐요. 세상 누구보다. 미용실 안에서 수연은 짧게 머리를 다듬고 부드러운 금빛 컬을 넣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전과 달랐고 그녀는 새로운 삶의 얼굴을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순간 미용실 밖에 한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재현이었다. 그는 수연과 지훈이 손을 맞잡고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약지의 반짝이는 커플링이 그의 시야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수연의 배 위로 조심스레 얹어진 지훈의 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후회, 질투, 상실, 죄책감. 모든 감정이 뒤엉켰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의 전 아내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수연은 지훈과 함께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오빠, 집에 가자. 지훈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천천히 한옥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연은 거실 창문 앞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가득한 여름 밤하늘. 그녀의 손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배 안의 아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훈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수연은 그의 품에 조용히 기대었다. 우리 아기는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 그녀가 물었고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다. 함께라면 어떤 세상이든 괜찮아요. 창밖에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평온한 도시의 밤이 어우러져 흐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 그들의 행복한 일상 속 문득 울리는 초인종 소리. 수연과 지훈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너머엔 누가 있을까?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